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오사카 현지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새벽 4시 예, 눈이 꽝꽝 얼어져 있는 그런 그 서울 깜깜한 새벽에 출발을 해서 오사카에 도착한 것은 한 오전 11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저희 취재 편의점 1호기 대통령님과 함께 타고 오사카 현지 간사이 공항에 내려서 앞서 오늘 보신 것처럼 처음으로 저도 가봤습니다. 스루하시라고 과거에는 정말 어려운 우리 그 제1조선인들이 일제강점기 때 뭐 노동을 위해서 또 그밖에 어떤 이슈로 왔다가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남으로도 북으로도 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서 계속 연명했던 그 상징이 되는 조선인 마을, 과거에는 조선인 마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코리아타운으로 명명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저희가 계속 취재 일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후 8시 52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 일정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주 북경 여러분들 같이 보셨죠? 예, 북경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특히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일본 오사카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함께 정상회교 일정을 현재 소화하고 있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오후에 나라현 이재명 대통령의 숙소에 깜짝 직접 나타나서 숙소 앞까지 먼저 와서 허리를 깊이 숙여서 인사하는 실제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카이치 총리뿐만이 아니죠.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근거리에서 외교를 통해서 한국을 중심에 놓고 자신들과 아주 설린 우호 관계를 맺을 것인가 굉장히 노력하는 이제 과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코리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가는 데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도 처음에 예상과 달라서 깜짝 놀랐던 모양입니다.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영접에 나선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오늘 일본을 방문해 숙소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숙소 앞에서 영접하면서 극진히 환영했다 이렇게 밝히고 당초 예정이 돼 있던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양국 간의 언론 공동 발표문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 1942년 일본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 무려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탄광 사고가 있었습니다. 8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8월에서야 처음으로 유해가 발굴됐었는데요. 관련해서 시민사회 단위에서는 이 조세이 탄광의 유해 발굴을 위해서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었지만 사실 화답이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처음으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병원연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일 관계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시민사회 쪽에 취재를 했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를 직시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고 한일이 협력해서 역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첫걸음으로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함께 DNA 발굴 조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계기로 일본 전국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유골
특히 군인 군속 전사자 유골 봉환 등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과 함께 강제동원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서 역사 문제에 관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라는 그 출발에 섰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사과, 배상, 책임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에서 단 한 차례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세이 탄광의 발견된 유골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양국 모두가 함께 있는 거니까요. 일본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모두 183명의 유골이 사실 수장된 데 대해서 함께 한일 양국이 발굴을 하면서 역사에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씀을 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양 정상은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서 경제안보,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관계 당국 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또 AI, 지식재산 보호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금보다는 훨씬 심도 있게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분야 협력 등등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출생, 고령화, 균형 발전, 농업 방제, 자살 예방 등등 여러 사회 분야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기로 논의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스캔 범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대목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직접 참여하는 등 스캔 범죄 소탕을 위한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한일 양국이 교류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1200만 시대라고 합니다. 한국이 일본으로 또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오고 가는 교류 인원이 벌써 1200만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미래 세대 간 그 상호 이해 증진 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 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출입국 간소와 수학여행 장려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여러 협력 의제들을 오늘 논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을 하고 특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동북아, 한중일, 삼국 사이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특히 중일 간에는 상당히 커다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내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상당히 강력하게 강조되었다라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일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하고요. 북한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라는 것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1박 2일 아주 짧은 셔틀 외교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벽부터 나와서 그런지 저녁 9시가 되니까 장윤성 기자도 목이 많이 가라앉는데요. 내일은 친교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 정상은 우리말로 범융사, 호류지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호류지는 백제 관음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목조, 관음 보살 입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츠루하시 신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 츠루하시 신사를 통해서도 고대 백제인들이 많이 배를 타고 이 나라현에 와서 수많은 문물, 도자기 만들고 쌀 문화,
뭐 수많은 문물을 건네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근거로 해서 볼 때 향후 이 오사카에 현재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세계 한인타운 가운데 가장 큰 한인타운이 바로 이 오사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질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문화행사 그리고 오사카 교민들 만담을 끝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귀국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어질 일정에 대해서도 저희 취재 편의점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면서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성심껏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9시 1분 지나고 있는데 내란숙의 윤석열 재판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윤석열 변호인단의 증거 조사가 모두 11시간 만에 종료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서증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진 구형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조만간 특검 측에서 구형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형을 발표하는데도 또 그에 준하는 시간을 들인다면 아마 밤을 새워서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끝까지 이렇게 재판을 형해화시키고 정말 그동안 본인들이 했던 그 잘못에 아무런 책임감 없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로 비판을 해도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 A4 모두 40쪽의 최후 진술 준비했다고 하죠. 지금 곧 특검의 구형이 있을 걸로 전해지는데요. 혹여라도 특검이 구형이 나오면 바로 속보로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특검 구형 나오면 바로 또 붙여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까지 취재 편의점 정말 애쓴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사카 현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